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입니다. 이 지역은 두 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며 오스트리아 국경 바로 아래 위치한 알토 아디제는 Y자 모양의 빙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계곡은 이탈리아와 유럽의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산악지역으로 알프스의 웅장한 돌로미티가 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산의 암석이 석회암의 일종인 돌로마이트라, 산의 이름도 돌로마이트라 부릅니다. 여름이 짧고 건조하며 온화한 기후로 높은 고도에 큰 일교차로 향이 강한 화이트 와인과 우아한 풍미, 가벼운 바디의 레드 와인을 생산합니다. 화이트 와인이 지배적이며 전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며 대표 품종인 피노 그리지오는 가벼운 바디, 높은 산도를 띠는 감귤류와 초록과일 풍미 드라이 와인입니다. 이외에 게브리츠 트라미너와 샤르도네가 재배됩니다. 트렌티노 디오시는 이탈리아의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자치지역의 남쪽 부분입니다. 건조한 여름이지만 가파르지 않은 언덕과 가르다 호수의 영향으로 알토 아디제보다는 더 온화한 기후를 가집니다. 트렌티노도 화이트 와인의 주품종으로 피노 그리지오와 샤르도네 등이 재배됩니다. 계곡 바닥은 중간 산도의 잘 익은 핵과 즉 복숭아와 살구 풍미를 가지며 계곡 경사지는 산도가 높은 알토 아디제 스타일입니다. 레드 와인으로는 토착 품종인 테를데고가 있습니다. 티롤 지방의 금이라는 게르만 이름으로 색이 진하고 높은 타닌과 산도, 무거운 바디의 검은 과일 향 특징으로 오크 숙성 잠재력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시라와 친족 관계입니다. 베니스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는 알프스와 아드리에 사이에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와 접해 있으며 평화지대인 프리울리 글라베와 언덕지역인 콜리 오리엔탈리, 콜리오로 구성됩니다.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와인 지역은 특히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다른 한편으로 알프스의 차가운 기류라는 두 가지 기후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이곳에서 재배되는 청포도 품종의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청포도 품종은 피노 그리지오, 프리울라노, 메를로이며 프리울라노는 토착 품종입니다. 이곳의 피노 그리지오는 온화한 날씨로 복숭아, 열대과일 풍미와 함께 무거운 바디감을 갖습니다. 토착 품종인 프리울라노는 소비녀 블랑과 자주 혼동되는 품종으로 사과, 베이, 허브 향과 중간에서 높은 산도의 중간 바디감을 주는 화이트 드라이 스타일 와인을 제조합니다. 남부는 아드리해 인근 평야에 위치해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평야지대인 프리울리 글라베 디오시 화이트 와인은 단순한 과일 풍미 스타일입니다. 북부는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의 냉각 효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가집니다. 프리울리의 가장 좋은 하이 지역은 슬로베니아 국경 근처의 언덕에 위치한 콜리 오리엔탈리로 알프스산의 영향을 받으며 메를로 레드 와인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의 콜리오는 아드리아해 영향을 받아 더 따뜻합니다. 두 곳 모두 농축된 풍미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베네토는 북쪽의 알프스 산맥 굴릉지대, 서쪽에는 가르다 호수의 남쪽으로는 포강의 평야지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중해 아드리해까지 뻗어 있으며 베네토의 수도는 베니스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베네치아로 도로 없이 운하로만 갈 수 있는 무리 도시입니다. 유명한 와인 재배지는 발폴리첼라, 소아베, 스파클링 프로세코로 유명한 프로세코 디오시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옥한 평야지대인 베네토 IGT에서는 피노 그리지오, 샤르도네, 메를로, 코르비나 등에서 단순하고 과일 풍미를 지닌 대량 저가 브랜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폴리첼라와 소아베를 다루고 프로세코는 스파클링 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아의 고향 베로나 위에 위치한 발폴리첼라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와 발폴리첼라가 있는데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은 가르다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발폴리첼라 와인의 전통적 구역으로 가르다 호수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더위를 냉각시키고 겨울에는 수온에 의해 근처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좋은 입지 조건에서 클라시코 와인은 일반 발폴리첼라 와인보다 높은 타닌, 알코올, 무거운 바디를 갖습니다. 한편 디오시와 디오시지 와인 등급과 별개로 이탈리아 와인의 세부화된 와인 품질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시코는 전통적 지리적 경계 안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원산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최고 등급 와인을 생산합니다. 리제르바는 이탈리아에서는 리제르바, 스페인에서는 레세르바, 미국에서는 리저브로 좋은 품질의 포도로 만들고 출시 전 오구통에서 더 긴 시간을 숙성한 와인입니다. 정해진 숙성 기간의 기준은 각 나라, 각 재배지, 각 포도 품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페리오레는 일반 디오시 와인보다 0.5도 더 높은 도수의 와인이고 헥타르당 더 적게 허용되는 포도만 사용하여 더 높은 품질 유지를 하는 와인입니다.
발폴리첼라 와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로네 발폴리첼라 DOCG와 발폴리첼라 DOC입니다. 아마로네 발폴리첼라 DOC는 포도를 건조하여 말리는 방식인 파시토 포도로 양조한 드라이 레드 와인이며 발폴리첼라 DOC는 생포도를 양조한 드라이 레드 와인입니다. 발폴리첼라의 주요 포도 품종은 꼬르비나, 꼬르비노네, 론디넬라입니다. 발폴리첼라의 대표 품종인 꼬르비나는 시그니처인 붉은 과일 풍미로 신맛이 나는 체리, 라즈베리, 딸기와 후추향이 향신료 풍미를 보이며 높은 산도와 낮은 타닌의 가벼운 바디를 갖습니다. 꼬르비나는 주로 브랜딩하여 꼬르비노데가 타닌과 바디감을 제공합니다. 꼬르비나와 꼬르비노네는 포도 껍질이 두꺼워 아마로네와 레치오토 와인을 만들기 위한 건조 환경에 적합합니다. 역시 포도 껍질이 두꺼운 론디넬로는 브랜딩 시 체리, 과일향과 당도를 제공합니다. 높은 알코올 도수로 필요한 와인이나 특히 레치오토와 같은 달콤한 와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품종 모두 포도를 건조할 때 당도의 산, 풍미를 농축하며 질 좋은 파시토 와인을 만듭니다. 반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르로를 건조하면 불쾌한 아로마를 발산합니다. 그런 파시토 방식으로 만드는 와인 제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파시토는 이탈리아어로는 아파시멘토입니다. 아파시멘토 방식의 주요 목적은 포도의 당도, 산, 풍미를 농축하고 와인의 구조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파시멘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 수확은 손수확을 합니다. 기계 수확을 할 경우 손산된 포도는 건조 과정에서 균들이 번식되어 포도가 썩을 수 있습니다. 아마로네는 규정상 최고의 포도 65%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상하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단일층으로 놓으며 포도의 건조는 실내에서 진행됩니다. 공기순환을 위해 대형 산업용 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연 건조되어 당분과 산, 풍미를 농축시킨 후 겨울에 발효를 개시합니다. 아파시멘토 과정을 거친 이후 포도 주스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와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리파소 와인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마로네 와인은 건조한 포도를 완전 발효, 레치오토 와인은 잔당이 있을 때 발효가 멈춘 와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DOCG에서는 아파시멘토 방식에 의해 건조한 포도를 완전히 발효하는 것입니다. 당분과 풍미가 농축된 포도를 완전히 발효를 하였으므로 강렬하고 농축된 레드베리와 계피 향신료 풍미의 14.5에서 15.5%의 높은 알코올과 무거운 바디에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타닌의 드라이 레드 스타일 와인 특성을 갖습니다. 반면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DOCG 와인은 건조한 포도에 당분이 너무 많아 당분이 남은 상태에서 발효가 자연 중단된 것입니다. 당분이 남아 달콤하며 체리와 자두, 말린 과일 풍미, 높은 알코올, 무거운 바디에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타닌을 가진 스위트 레드 와인 스타일입니다. 리파소라는 용어는 다시 통과를 의미합니다. 즉, 아파시멘토 방법에 의해 농축된 포도 껍질과 잔여물의 발폴리첼라 와인을 재통과시키는 과정으로 발폴리첼라 와인의 추가적인 질감과 풍미를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파소 와인은 발효 중인 아마로네 또는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의 포도 껍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발폴리첼라 와인에 아마로네 양조 후 남은 포도 껍질을 포함하는 잔여물을 첨가해 그 풍미를 추출하여 만듭니다. 잔여물에 남은 아마로네에 응축된 풍미 성분들로 가볍고 신맛이 강한 발폴리첼라 와인의 색과 풍미, 탄닌을 강화시켜 복합적인 풍미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와인이 알코올 함량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발효를 유도합니다.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발폴리첼라 스페리오레, 발폴리첼라 리파소, 발폴리첼라 아마로네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발폴리첼라에서는 건조하지 않은 생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와인인 발폴리첼라 DOC 와인들은 단순하고 붉은 과일 풍미와 특히 사우한 신체리 아로마가 강하며 낮은 타닌과 가볍고 드라이 레드 와인입니다. 참고로 발폴리첼라 리파소 DOC 클라시코 스페리오레 레이블 와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아파시멘토 방식의 와인 양조가 비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의 수분을 제거한 기부 와인 방식이나 아이스 와인 방식 등도 이유가 유사하니 참조하세요. 첫째로 손수확을 함으로 노동 비용이 듭니다. 둘째로 포도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질량이 약 40%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압착한 포도 주스는 적고 프리런 주스도 훨씬 적습니다. 셋째로 말린 포도는 당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느리고 와인 생산량도 적습니다. 넷째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는 최소 2년 숙성이 되어야 하며 리세르바는 최소 기간은 4년입니다. 전기 및 저장 등 시설 비용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시장의 힘에 의해 가격이 오릅니다. 수아베는 베로나 동쪽 베네토의 화산 언덕에 위치한 화이트 와인 단지입니다.
소아베의 대표 품종은 청포도 가르가네입니다. 가르가네는 산도는 중간에서 높은 정도이며 중간 바디에 살구, 복숭아꽃과 아몬드 향이 시그니처입니다. 가르가네가 포도 품종으로 드라이 와인뿐만 아니라 늦게 수확한 건조 포도로 만든 파시토 방식의 레치오토 와인을 생산합니다. 가르가네의 느슨한 구조의 포도 다발은 레치오토 와인을 위한 포도 건조에도 유리합니다. 소아베 클라시코 디오시는 소아베 디오시 내에 위치한 역사적인 와인 지역이며 소아베 지역 내 언덕이 위치하고 최고 품질이 포도원입니다. 석회질과 화산 토양으로 포도 수확량은 낮고 미네랄 풍미와 포도가 천천히 익으며 높은 산도율을 유지합니다. 소아베 스페리오레 디오시즈는 소아베 클라시코 언덕 지역의 최고 품질의 와인으로 언덕 위의 포도밭에서 낮은 수확량으로 재배됩니다. 최소 12% 알코올과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숙성합니다. 감사합니다.